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안되었고 이빨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를 따르라.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호상 회장님 인사 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또 6월이 또 돌아왔군요. 우리 한국에서 저는 결혼을 하기 전에 20대 말기에 6월 항쟁을 대구 신도 함께 시위를 했는데 벌써 시간이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동지 여러분들 만나니까 그 옛날이 새록새록 기억에 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념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사로 시민사관 청산 가해사 전국시대 상임대표 이용준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 발언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0년 5월의 그 아픔을 딛고 6월 항쟁과 기체혁명까지 우리는 한리와 사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 45년의 묵은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잘 처리해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올해 을사년까지 110년 동안 가장 부끄러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35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국권 침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왕의 명령으로 우리 역사를 통째로 조작했는데 그걸 해방 이후 80년 동안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유아들은 그림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좌절이 반복되어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이 역사 문제라고 진보 진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남북의 관계나 동북아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모르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 한복은 우리 옷. 아마 우리 후손들은 국권 침탈 35년보다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이랑이 조작한 역사를 배워온 그것을 더욱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합니다. 5월의 전사와 6월의 전사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이숙 의원님 잠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이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사업에 연을 해주신 여러분께 반가운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뜻있게 이상수 선생님의 초청장을 듣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주시에서 오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한번 5월의 의미로 우리가 오늘 사는 6월의 의미, 민주주의에 묻어왔던 하는 목마름으로 외쳤던 모습만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가운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 웃다발을 주자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화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돈은 엄청 많이 줬습니다. 1,000원짜리가 많아서 그렇죠. 네,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오늘 어제 함께 봤는데 감사합니다. 꽃다발에 꽃다발 다음으로 5.18 민주화 운동 참가회 경창수 이사님, 성인 좀 특이하게 경창수 이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기억을 더듬어야 되니까 본인한테는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알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모셨는데 마음의 아픔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5.18 민족 부산대회 이사로 있는 경창수입니다. 제가 5.18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 때 5.18 항쟁에 참여하게 되고 포청에서 진압할 때 잡혀가지고 이제 경창에 살다 나오고 마이크가 잘 들리십니까? 네. 경창에 살고 나와서 이제 저도 이제 SE 넣고 나이 설찬이 됐습니다. 우리 다 선배님들 같으신데 여기 제주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하게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하여튼 이렇게 영창에 갔다가 대학도 들어가고 대학생 학생으로 오고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또 80년대 90년대 살다가 2000년부터는 사회적 경제라고 이제 제가 안산 의료복지 사회적 경제라고 제주에도 의료복지 사회적 경제가 참 오래가지고 인가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의료복지 사회적 경제를 한 25년 동안 했습니다. 2000년부터 작년에 5.18 부산대 이사로 제가 선출되고 선거에
충격이 나가지고 인사가 됐었습니다. 특이사항은 2002년도에 5.18 민주유공자가 되고 2018년도에 산업보장 외국에서 사회적 기업 부분 산업보장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옆에 이낙연이가 서 있었는데 지워버렸어요. 김남자는 진짜 이제 하던 분들이 영광의 고향이신 것도 저희 고향이 아니라고 챔피언장에 꿀대로 다 빨아먹고 정말로 인간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타버렸습니다. 오늘 전에 이제 2020년도에 5.18 광주항쟁 40주년 때 나는 살아가지고 도청이자 잡힐 때 나는 꼭 살아가지고 이 역사의 현장을 증언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찾는 다큐가 있었습니다. 보실래요? 여기는 도청인데 쫑까지가 도청 별관이고 여기가 이제 별관이고 수의실이고 여기가 이제 회의실이고 여기 수협이 있었고 이제 상무관이라고 CC를 쌓아놨던 것이고 전입빌딩 여러분들이 가보신 분들은 뒤에가 이제 도경찰국입니다. 여기가 소년이 온다요 정필이하고 재양이가 죽었던 곳이 도경찰국의 위치에서 오늘 좀 알아야지 제 이야기 할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2020년도 KBS 선거를 좀 보시겠습니다. 손이 좀 자꾸 튀기. 경상수 씨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군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80년 5월 최고의 순간을 재구성해보려 합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추정대로 가면 항쟁 마지막 날 김해찬 씨와 경창수 씨는 함께했습니다. 40분 만에 마지막
마음도 늦어버리고 잘안 들리시죠? 소리가. 이건 굉장히 커졌네요, 지금. 거기 지금 제가 이제 18일 날, 이게 이제 80년 5월 18일 날, 이 지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식 때 왔던 데가 저는 이제 동신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 지대이 어머님한테 18일 날, 이제 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그날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저녁에 9시에 자기 그 아들이 어머니가 대의가 안 들어오는데 좀 찾아보라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휴교력 떨어지고 찾으면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의 지대의는 공수부대에게 맞고 총범에 찔려가지고 머리는 한 38바퀴를 허벅지도 굉장히 깊숙이 대검에 찔려가지고 제가 27일 날 들어갔거든요, 영창에. 그게 18일 날 잡혀가지고 트럭에 실려서 영창에 있다가 나왔어요.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도청 진압 때 잡혀가지고 들어가니까 친구는 나와 있었는데 제가 몰랐죠. 이 사람은 내 친구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몰랐죠. 뒤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살아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27일 날 나왔어요. 지대이라는. 그래서 이제 친구 어머니 전화가 제가 광주 민중항쟁에 뛰어든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조용히 집에 있었을 것 가능성이 100%입니다. 네, 제가 이제 왜 이 지도를 보여드리냐면은 저는 5월 27일보다 5월 20일 날, 21일 날 제가 24시간 철야 투쟁을 했습니다. 공수부대하고. 이거는 21일 날 계엄군이 도망갔거든요. 도청을 놔두고. 민중이 승리를 한 거죠. 21일 날. 근데 21일 날 저녁 내내 싸운 거예요. 철야 내내. 보시면요. 저희 집이 저기 이쪽 학원동 쪽이었는데 지금 전남 도청으로 해서 이렇게 조선대학교 여기 지금 전남여고랑 해서 제공로예요. 여기 이제 유동 삼거리 여기 무등경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역으로 해가지고 광주역에서 이제 다시 유동 삼거리로 그리고 이제 금남로로 들어오죠. 이렇게 이제 이건 제공로고요. 이건 금남로로 들어가서 도청 앞에서 이렇게 21일 날 여기 이게 배고픈 날이라고 이제 하는 데가 여기 이제 저희 집이 있는 하운동이에요. 여기서 저녁 6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날까지 철야 투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일 날, 21일 날 여기 지금 한 사람 빠져있는 혹시 전옥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옥주? 전옥주 선생님이 저희 집 앞에서 스피커를 싣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걸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택시 운전사에 보면 파란 택시 있잖아요. 그 뒤를 딱 자르면은 픽업차가 돼요. 뒤에는 짐을 실었어요. 픽업차가. 포니2입니다. 포니하고 포니2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뭐 앰프나 이런 거 싣고 이제 원주님은 오른쪽에 운전석 옆에 앉고 스피커 달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전남 여기서는 거의 새벽 1시간 있었죠. 여기가 이제 전남 도청 옆에가 노동청이 바로 있었고요. 여기 다 저기 세무서도 그만두고 열심히 여기 조금 그 제목로 이쪽에다 MBC가 있었어요. MBC가 있었어요. 그 새벽 1시 정도 들려가 저희가 이걸 다 틀은 거예요. 공수부대들하고 장갑차가 오면
광주에 오니까 여기서 공수부대를 두 부리가 도망갔어요. 거기에 자기들이 시신을 처리 못한 게 두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광주 민중항이 시신 두가 니엇 끌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시내로 금남로로. 여기 이제 20일 날 저녁에 신역이라고 해요. 광주역을. 여기서 총을 쐈어요. 개혁군들이 상공수 애들이 여기 이제 시신을 싣고 이렇게 금남로 이 금남로에 오고 나서 제 사진이 찍힌 게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여기 제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파란 옷 입은 사람 접니다. 3세. 마이크 밑으로 내리시죠. 예, 예. 그래. 여기 파란 3색이 저기 동시문화 체육복입니다. 손에 몽둥이 잡았습니까? 네, 그 얘기입니다. 이 사진은 이번 진산조사위원회에서도 21일 날 오전, 그러니까 그들이 총을 쏘기 전에는 우리 몽둥이하고 함께 보면 약 보면 화염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하나 맥주병 같은 게 있어요. 이게 화염병입니다. 이 맥주병 한 10시에 나왔어요. 우리가 금방을 진입할 때 그래서 큰 힘이 됐죠. 그러니까 무기가 우리는 강목하고 화염병밖에 없습니다. 이걸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항상 여기 공수부대나 이제 군 정보원 측에서는 니네들이 총을 먼저 들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 증거 자료를 이제 썼더라고요. 제 사진을. 오늘 이창성 기자라고 중앙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20일하고 21일 날 강주 환경이 최고 중요한 날이다. 대부분 27일 날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근데 제가 주위에서요 20일 날, 21일 날 24시간 퇴근한 사람을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황강호 시인이라고 광주 시인이 제 글을 읽어보고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대를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우리가 도청을 함락시킨 거죠, 우리가. 떼어가지고 한 5시에 도망갔어요, 공수부대들이. 그 도망간 게 화순 너리제 쪽으로 가는 중앙마을 쪽으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학살을 많이 한 거죠. 20일 날, 21일 날 지금 가장 중요한 날, 광주한테 승리한 날이다, 승리한 날. 27일까지 저희가 도청이 있었으니까요. 전 과정에 10일 동안에 7일을 저희가 이 도청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대한 승리죠. 제가 한국이라든 세계적으로 도시를 함께하시는 분들이 점령한 경우를 드물어요. 게릴라 하면 산악지대라든지 이런 데서 마을을 점령한 경우가 있지만 도시에서 우리 광주 전체를 해방으로 절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범죄라든지 또는 살인사건이나 범죄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위대한 우리 국민이 군대나 경찰이 없어서 충분히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다 잘했거든요, 서로. 종교법 나눠먹고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21일 날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초파일이었어요. 날이 부처님 오신. 가끔 맞는 날이 있어요. 지금 올해는 요일이 맞아요. 지금 5월 18일 날이 일요일이고 월, 화, 수, 목, 비석이는 비도 좀 오고 그래서 20가 21일 날에 전에 전옥주님은 이제 22년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사실 트라우마로 자살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 가서 돌아가셨는데 기침문에 돌아가셨는데 너무 트라우마가 심하셔서 저희 집 옆에 살아서 저는 안산에 살거든요. 그분은 시흥이라고 여러분 안산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시흥도 안산이 있는데 바로 옆에서 살았습니다. 치마 관리를 위해서 지금 틀어놨거든요.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26일 날 상황이에요. 26일 날 제가 하는 얘기 뭐였냐 26일 날 이렇게 요 뒤에가 지금
그 뒤가 지금 여기 도청입니다. 도청. 지금 가고 있는 쪽은 상무관. 아까 제가 상무관은 체육관이에요, 사실. 태권도 그런 강당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들이 시신이 쫙 널려있는 상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도청 안에 시신이 확인 안 되는 시신이 한 30구 있었는데 시민들이 이제 안내를 해서 그 도청 안에 안내를 해가지고 시신이 확인되면 이렇게 관장을 올려가지고 태극기 덮어서 상무관으로 옮기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전부 한번 보실래요? 네. 머리 들고 있는 사람 지금 아까 그 사진하고 빨간 장갑 끼고 있는 거 너무 부패한 사진인데 여기 시신들이 많아가지고 이 얘는 지금 실종됐습니다. 이창현이라고. 이 사진은 프랑스 로션이라는 사람이 찍은 사진인데 22년도에 제가 게티 이미지에서 샀어요. 11만 원 찾아가지고. 게티 이미지라는 곳이 있으면 여러분 혹시 이미지에 많이 좀 능숙한 사람들은 게티 세계적인 사진이 다 모든 게 올라가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근데 저는 제 사진을 샀어요. 원래 이 사람은 KBS 취재해가지고 장면이나 한번 방영을 했었죠. 유명한 사진들이 많이 나왔지. 로션과 이 사진은 1800장이 나왔어요. 프랑스. 이분은 사진 작가예요. 근데 AP통신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AP통신에. 자기는 AP통신 기자로 나와요. 작가인데 그런 얘기를 했다. 지금 그날 5월 26일 이 사람이 접니다. 이게 걸기대 오면은 가두시를 해요. 남북성만 주는 곳에. 피켓 뭐라고 써있나 보시나요? 프리카드 보시고요. 공동통 지하사관인데. 이 사진은 노먼 서프라는 사람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유명한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21년도에 한국의 그 사진기 기자지 모든 기증했어요. 한국에. 그 뒤에 제가 이걸 안 봐요. 내 사진 4장이 나와서 이 사람은 제 사진을 이렇게 가두시는 거를 찍은 거 이 사람이 메꿨어요. 김대중 선방하라는 거를 좀 그렇다 치고 이 군무통치 결사관에 좀 더 진희정 선배님도 그 사진에 우리 무슨 제주 언론 그 사진에 보니까 거기서 대통령 우리 승으로 대통령 뽑자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예. 군무통치 결사관 사실은 이조 시대를 빼고는 일제도 다 헌병과 군부가 통치를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4.3도 미 분정이 48년 우리나라 8월달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미 분정을 했잖아요. 분정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하시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군부 통치 시간이 오래 지속된 것이 그 끝을 6월 항쟁이 맺어진 거거든요. 사실 이 군부 통치 결사 반대가 한국 현대의 근현대사의 큰 흐름이었지 않나. 지금은 많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12월 3일날 또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친일 쿠데타를 해서 영구집권을 획책하는 또 정말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어쩌고 이것저것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 거짓말이 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는데 이 군부 통치 결사 반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주제였죠. 김대중 선방을 이거에 호남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반영한 지도자 관련된 그때 당시 이제 AB건물을 해서 김대중 선생님은 내란 수계를
실제로 사형선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 사진에 연이어서 사진이 요게 제가 이제 있는 곳입니다. 도청 안에서는 저 뒤에 여기 접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뛰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기가 지금 여기가 공간이에요. 도청 안에서 여기가 회의실이고 왼쪽 여기가 위에가 그 난간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안 맞아요. 시신을 여기다 이렇게 앉히시는 거예요. 이거 비확인 시신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희미하게 뭐라고 제가 클로즈를 조금만 했어요. 굉장히 뚜껑을 덮어놨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 되게 부모님들이 어쨌든 젊은 사람 찍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을 열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발이나 특징적인 것들을 보여드리고 아니면 다시 나가게 하고 그러자면 정보원들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안내하고 나서 다시 다 내보내요. 끝까지 안내합니다. 절대 바깥으로 새에서 도청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시신 안내하고 확인되면 이제 관장으로 뒤에 이제 여기 도경찰국 쪽에 가서 관을 작업을 해요. 덮어가지고 애국가 부르면서 이제 아까 제가 공유는 제가 시신 관리 쪽에서 일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소년용가의 그 종필이 뭐 이런 고등학생들이 되게 제약이나 다 그런 시신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뭐 총을 쏘겠습니다. 26일 날 이제 26일 날 이제 여기 회의실인데 여기 왼쪽 2층에서 저는 26일 날 새벽에 낮에 이런 일을 하다가 시기도 오고 간 작업도 하고 하다가 저녁 10시에 이제 총을 못 사는 사람들 다 소집을 해서 2층 강당에 큰 강당이 있습니다. 회의실이니까 총 쏘는 걸 가르치고 그때 칼빈 저희들한테 칼빈 총을 했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총도 아니에요. 탄피 한발 보면 탄피가 떨어져요. 오른쪽 손으로 그러면 이제 탄피가 뜨거우니까 뒤지 않게 약간 조심해서 이렇게 탄피 피하면서 쏴라. 뒷담 쪽에 배치했는데 저희가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승용차에다 칼빈총을 대고 뒷담 쪽으로 향하고 이제 저녁 경비에서 새벽 4시에 진압이 시작되고 저는 뒤에 있다가 이제 저 뒤에 여기 뒤에가 지금 뒷담 쪽인데 여기 포복을 이 사이로 기어서 와가지고 정문까지 왔다가 정문에서 폭탄이 터지고 나서 손에 부상을 입고 도청 본관으로 뛰어들어가고 2층에서 나서 잡혔죠. 내가 여기 아마 포복 오고 있을 때 그 소년용가의 제약이나 종필이가 2층에 죽었을 겁니다. 저도 이게 올 때 막 총알이 빗발쳤는데 포복 오니까 낮게 깔고 오니까 아무래도 살았잖아요. 정문에서 이제 폭탄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었고. 그때 당시에 되게 권리대 이름이 민주수호 범시민권리대라는 명칭으로 제가 알고 6천이 걸쳐서 했을 거예요. 21일 날 점령을 했고 도청을 그 뒤에 22일부터는 계속 범시민권리대라는 거죠. 이 농원서부가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남동성당이 혹시 광주의 남동성당 들어보신 분이 계시네요. 이 근처입니다. 그쪽으로 되게 한 바퀴 이렇게 도청 주위를 시가지했었죠. 제 손입니다. 이게 도청 정문에서 폭탄이 터지면 스턴탄이라고 그러는데 오다가 터져요. 스턴탄은 광주 항쟁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스턴탄을 사용했다고 기록에도 나오고 도청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철모 쓰고 옷가 신고 군복 입고
이제 비옷을 입고 있었는데 손하고 얼굴이 노출이 돼 있었죠. 그래서 평가 터지자마자 손을 올렸어요. 얼굴을 가려야 된다. 철모 썼으니까 이해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손에 파페인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이런 게 파페인입니다. 파페인. 여기도 있습니다. 의사가 그냥 살아가거든요.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다 똑같이 해요. 이걸 손대면 신경을 다 건드려서 손을 못 쓴다고 하면 신경이 다 끊어진다. 그래서 좀 오랫동안 지금도 악수를 하면 좀 아파요. 전에는 아예 악수를 안 해요. 악수를 하면 아픕니다. 근데 딱 누르면은 자전거 타고 할 때 브레이크 하는 것도 잘 진짜 아플 때는 길 옆에 자전거 눕혀놓고 앉아가지고 한 10분 동안 가만히 있고 나서 자전거 타고 그 정도로 이게 통증이 심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아버님세요. 이게 도청 앞에 아까 문화예술회관이라고 새벽에 이제 진화를 끝나고 날이 좀 밝으니까 아버님은 이제 도청을 오신 거예요. 도청이가 이제 상무관에도 시신도 있고 도청에도 이제 뭐 시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아버님은 여기 나와서 제 혹시 죽어가지고 시신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무관에서 그 청소차 있잖아요. 청소차에 실어가지고 막 옮기잖아요. 나와서 그런 이 앞에서는 사실 이제 이 앞에 그 상무관에서는 그런 걸 쳐다보고 이렇게 사람이 참 혹시 자기 아들이나 딸이 실려가고 있는지 저희 아버지는 도청으로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영안실이라든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찾거든요. 17일 새벽에 그냥 4시 해가지고 5시 정도 완전 진화 끝났거든요. 그리고 앞장자에 실어가지고 용창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죠. 소식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혔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지만원이라는 그 인간 쓰레기 그 금색이 있습니다. 지만원이라고 93공수라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은 600명의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광수 600개의 광수를 붙여가지고 다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의 폭풍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북한. 저희 아버님은 북한의 그때 그 최고인민회의구나 국회의장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 태복이라고 채태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이 참 근데 이걸 믿어요. 또 강남에 저희 선배님도 그걸 믿고 있더라고요. 밤새내려 설명을 해도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해도 새벽 4시가 돼서 좀 사진이 돼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네? 월급은 한 4, 5억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김재기라고 있었죠. 작년에 오셨는 그분하고 이제 2019년도에 국회 앞에서 321일 동안 청문회를 했어요. 역사의 목처벌법 만들기 위해서 광주 폭풍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만원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승래, 이종명 저기 춘천에 지금 도지사는 김진태 다 국회의원들이거든요. 지만원이 빼고는 그게 제명을 하고 역사의 왜곡 처벌법 만들어가지고 2019년도에 공성을 했는데 그때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잘 쉽게는 안 해요. 책도 못 쓰고 그 뒤에 2억인가도 맞았어요. 한 1년 반인가 2년 살다가 이제 제가 상주에 다른 일로 갔는데 거기 상주에서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먹히는가 봐요. 그런 상주나 이런 데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이제 역사 왜곡을 이렇게 근데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박남선이라든지 백종환이나
아까 사진에 결정하게 옆에 이제 다른 사진에 이 사진 말고 또 사진이 이거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 하나가 백종환이라는 애가 사진 있어요. 얘는 저하고 도청에서 그 폭탄 타실 때 얘는 바깥으로 뛰어서 도청 분수대 쪽에서 잡히고 저는 도청 본관으로 뛰어들면서 본관 2층에서 잡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 아까 거기는 여기 있네요. 백종환이에요. 조그만 놈이.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제가 합동에 살았는데 합동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는 내가 실종신고도 다음에 영장에서 나와가지고 영장에서 못 받거든요. 왜냐면 완전히 다른 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못 받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YWC 실종신고를 81년도에 근데 2002년도에 만났어요. 경기도 행사하면서 5.18 22주년 행사할 때 수원 장안에서 처음 만났어요. 살아있더라고요. 백종원. 지금 뭐 여기 4.3 항쟁도 굉장히 실종자가 많잖아요. 사실. 그냥 소식도 모르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광주도 350명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지금 인정된 거는 71명인 거네요. 요에는 작년에 그 프랑스산 모시형 사진을 분석을 하면서 얘가 도청에 27일 날 아침에 닭장차에 실려 있었어요. 이게 5월 26일 사진이에요. 지금 이창현이라는 애가 빨간 옷이 똑같아요. 그애가 닭장차에 실려가지고 영창에 갔을 건데 그 뒤에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애들을 죽였을 거 아니야? 이해하고 똑같이 이제 초등학생 하나는 지금 구미에 살더라고요. 그냥 취직을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어린애가 상품원 앞에서 도청 쪽으로 걸어오는 사진이에요. 프랑스 버시형 그 사진 속에 나오는데 그 애를 추적을 해서 자꾸 얘는 살아있었어요. 근데 얘는 일체 소식이 없어요. 소년이 온다 해도 있는데요. 네. 그 사람 실질적인 모델이요. 조금 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모델 뒤에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도청 도경찰국에 요새 죽은 애가 실제 모델이죠. 아무튼 이제 제주 4.3도 굉장히 이런 왜곡이 심하더라고요. 2000년 와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고 요즘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문학으로서 자료를 내리고 세계적으로 알려주고 지금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실종자도 많고 외국도 많고 어려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 항쟁은 딱 8년 만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80년대 일어났는데 굉장히 빨리 이 진상 규명이 시작되거든요. 사실 4.3은 47년, 48년, 54년까지 해도 50년 잡아도 진짜 70년 넘게 그게 진상 규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거의 접근을 못 하고 있죠, 지금 사실. 그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해방 일제가 물러나고 나서 미국의 역할. 광주 항쟁도 사실
그게 그 당시에 그 뒤에 이제 미국에 관련해서는 전혀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녔냐면 옛날에 제가 80년대 후에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미드웨이어가 지인주에 입항해가지고 한국의 광주를 지원하기 위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81년대 내가 서울 가가지고 미친놈이었지. 지라고 위해서 온 건데 그게 모르고 저는 이제 광주에서도 그렇게 좀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니까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던 거지. 미국 우리를 살려주기 광주의 민주항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두환 이제 공부를 지원하는 양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거는 뭐 사삼이든지 한국 해방 이후에 미분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꿰뚫는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인 한국 사회를 바꿔내는 사삼이나 여기나 똑같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5.18 광주 항쟁 이후에 정말 반미 그리고 이제 작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6월 항쟁에서 민주주의 대통령 우리 손을 뽑자 이런 주제로 나가고 나서는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다는 그런 근본적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속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타치하는 대통령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2형사인데 성공한 거죠. 사실은 관리 차원에서 보면 한국 사회 잘 관리해야 되니까. 제 아버지 이야기는 사상 항쟁에 관련해서 왜곡되고 이런데 참 마음도 아프시고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제 아버지라고 그런 단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외국분들 역사 속에서 참 힘드셨지만 오늘 이제 관저 앞입니다. 관저 1월 12일 날 새벽 3시 반이었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체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윤석열이가 저희 딸하고 밤을 새고 이제 밑에 수도원에서 저기 이제 은박지를 주더라고요. 은박지가 요만한데 저렇게 넓어져요. 펴면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군사 부탁다라를 일으키려다가 우리 이대로 국민의 힘에 의해서 잘 나가는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도 어떤 촛불행동이나 하는 사람들이 또 탄핵시키고 대통령도 몰아내는데 여기는 겨울에 좀 덜 춥나요? 그런가? 이거가 북경 2잖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차이. 예.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가 14%. 많이 일찍 경기도 사시고. 진짜 대단하네요. 20번 넣었어요.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제주나요? 언론 이거기가? 헤드라인 제주나요? 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여기 진희종 이게 프레다트 글씨가 내가 이영일 회장님 여기 트랙을 쓰셨더라고요. 여기 와, 대통령의 손으로. 사실 이제 전에 광주항쟁을 보면 군부 통치 끝장내자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민주주의. 그 당시 보다가
농민회장 큰 장미지 지금 농민회장 그대로 필요할 그런데 정치적으로 민주화의 그 발을 내린 것은 사실 60항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4.3 항쟁과 5월 항쟁의 뒤를 이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광주에서도 제주에서도 아니고 전국적인 항쟁을 통해서 사실 이제 직선제를 쟁취하고 정치적인 국민의 권리 1표를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지 않나. 헌법도 저도 이제 헌법 잘 몰랐는데 이걸 왜 문영배 소장이 읽은 그것만 봐도 야 헌법에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87년 헌법 체제가 많은 걸 바꿨구나.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다 하고 개혁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럼 바뀌어 있었던 게 그걸 안 바꿨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함부로 쿠데타나 이런 걸 못하게 요건도 강화시키고 쿠데타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요건도 강화시켜놓고 또 그걸 해산시킬 수 있는 국회의 권한도 확실히 주고 이런 장치를 하나하나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 이 87년 6월 항쟁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장치가 없었으면 12월 3일 이후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소가 대상도 많이 있지 않을까. 속으로 그러신 분 계시죠? 나도? 네? 선생님 혹시 소가 대상 중에 근데 그렇게 참 물론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다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 광주 항쟁 때 그런 걸 절대 이걸 하면 안 된다. 이제 장치를 마련해 견제 장치가 너무 대통령 직접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데 너무 권력이 세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 장치를 잘 만들었는데 헌법에 잘 넣었던 거는 조금 미비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헌법 개정할 때는 좀 더 미비한 걸 하고 우리 4.3 항쟁이나 공자항쟁이나 6월 항쟁 정신을 좀 헌법 정문에 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딱 그 87년도에도 진의종교가 보니까 딱 이렇게 맞아요. 이영희 선생님도 근데 굉장히 글씨가 좋아요. 우리 강조하기 때는 뭐 글씨가 좀 다르잖아요. 그게 완전 내용이 짧으면서 딱게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기다려야 네. 반듯하면서 설명 다 보여요. 저는 87년도에 노동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하고 안양에서 제가 지금 잘 보면 아까도 20일날 20일날도 1박 2일 24시간 투쟁을 했잖아요. 그 개혁을 부딪혔잖아요. 이제 26일날 27일날도 천양에서만 우리가 패배하고 명찰이 끌려가고 또 6.29 선언한테도 제가 찾아뵀어요. 이게 그때 안양 경찰서가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보세요. 새벽 4시에 호해가 나왔어요. 6.29 선언 호해고 어떻게든 한국선을 한 거죠. 참 난리가 나요. 안양 일본가 있었거든요. 그때 안양 경찰서부터 1박 2일만 하고 큰일이 나와요. 참 관저 앞에서도 1박 한 거잖아요. 체포들이 갔어요. 진짜 일본들이가. 그러니까 안양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6월 항쟁에서 조금 이렇게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노동자 세투쟁 이런 것들은 좀 너무 잘 이야기가 안 되는 게 조금 의아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동물처럼 지게가 끌고가 정말 중장비 끌고 나왔잖아요. 농민들도 어마어마한 항쟁을 했는데 그냥
100만, 200만, 200만 시민들이 거의 쏟아져 나와서 6월 항쟁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노동자, 농민들, 이런 투쟁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유해 항쟁 그러면 5.18 민주화운동, 5월 민주화항쟁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 많아요. 근데 6월 항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4.3도 가끔 제가 연극 보러 가면 있긴 있는데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서울에서, 대학로에서 이렇게. 무장투쟁 시하고 차이인 것 같습니다. 5.18이라는 게 다 사람이나 네. 무장투쟁이 아닙니다. 네. 그 60은 무장투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화해성이라든가 연수하고 강도 돌멩이 이런 거 설사 이거 싸움이지 그런 그게 뭐 유명하다고 유명이라고 대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그 5.18 광주 민주항쟁의 교훈인 거죠. 자기들이 보면은 이거는 개혁을 해서 다시 연장할 수 없다 이거. 그래서 총을 안 썼거든 사실. 그리고 이제 속임수로 거죠. 6.29 선언이라는 미국하고 다 같이 이야기돼서 그런데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5.18을 보고 얘들도 야 여기서 더 이상 총을 쏴서는 뭐 총을 쏴서 침함을 하면 되겠죠. 되긴 하는데 굉장히 자기들도 정권 유지를 못하죠 사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어쨌든 4.3이나 광주 항쟁의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60 항쟁은 이제 전국 모든 민중이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야지 승리를 하고 그런 측면도 있고 저도 이제 광주 때 제가 여기 생략된 게 많이 있는데 그 월기대에 오면 외식 기자리 있으면 제가 이거 잼들이 내 것들 그래요. 이거 잼들이 그때 고등학생에 있으니까 뭐 콩글리시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발음이 아니야. 이거 잼들이 끝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보도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다 MBC를 했는데 MBC 왜 붙어야 되는지 미니스커트 입고 춤을 춰요. 광주에 피를 흘리는데 플러스가 보여도 저런 언론을 묻어놨던 거예요. 노동청, 세무서인데 국가기관들이 인민이 참 정치운동을 사실 그런 기관들이라고 생각 없거든요. 다 못하는 비유가 있어요. 다 원하는 대상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도처는 우리가 전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60한주의 노동자 농민의 역할, 전국적인 투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제 직선제로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고 헌법을 바꾸고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고취되고 아주 중요한 항쟁이었지 않나. 제가 이번에 38주년 이번에 사실 서울의 그 60항쟁 기념식 관련돼서는 그 민주운동 기념사업회가 지금 박종철 교수가 공무치사했던 것을 민주운동 기념관으로 만들면서 거기 사무실이 들어왔어요. 우리 기념사업회가. 그러면서 지금 이재호 있잖아요. 이재호 옛날에 이명박 그 장관 했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60항쟁 38주년 행사를 하는데 거기 남영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종철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김근태 의장이나 다른 남영동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임에서 이재호 사퇴하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성공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원래 일제시대 때 60만세 운동이 있었죠. 사실은. 일제시대 때. 이게 성공회가 그 상징적인 거죠. 성공회가 60항쟁에, 거기서 60항쟁에 선포식을 했어요. 거기 시작한 거여서 거기서 우리는 기념식을 했습니다. 남세형 신부님이나 유가인 근데 이제 거기서
끝장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아이다에게 이걸 하면 높이 평가로 자부심이 대단하죠. 다들 박정철이나 이하재나 돌아가신 분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투쟁을 해서 이제 세력들을 좀 물리쳤다는 건데, 아무튼 그 63년 이후에 어쨌든 노태우가 되고 김영삼한테 마지막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사면했잖아요. 사면하면서 사실 아까 그 600명의 북한군들이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이제 97년도에 사면을 시켰거든요. 김영삼이가. 그렇죠. 제가 지금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4.3도 이것도 지금 그런 거잖아요. 처벌받지 않았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지. 단지하지 않았고 광주 환경도 처벌받지 않고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그 지금도 양심을 하는 사람이 딱 2명 있는데 그 사람도 직접 가담한 사람이 아니고 들었다는 사람이 양심을 하는 거고, 공수부대와 개혁군이 한 2만 명이 동원됐는데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그 형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수원에 한번 왔어요. 그 아들이 그 한의사랍니다. 수원 혹시 아세요? 현승이요. 왜 어떻게 아세요? 우리 아들이 거기를 갔어요. 이제 현준에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책을 받아왔더니 4월에 부는 바람 여기에서도 이 역사 정리를 못해가지고 큰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4.3도 정리가 안 되고 5.18도 진상 규명도 안 되고, 사실 그런 면에서 똑같아요. 4.3이나 5.18이나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래도 5.18은 조금은 더 진척이 되죠. 그냥 그걸 증거 인멸할 시간이 좀 짧았잖아요. 88년부터 청구를 시작했으니까. 물론 87년, 86년도에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 자기들 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인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해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4.3은 사실 많은 자료를 한번 은폐하고, 은폐가 아니라 다 없었겠죠. 그 사람들도 이게 세탁하고. 그럼 5.18 광주 항쟁도 사실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유엔을 설고 가장 첫 번째로 말하는 거잖아요. 진상 규명. 4.3도 굉장히 크게 걸려있죠. 이게 지금. 알아나보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조금 뭐 4.3도 이슈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평화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국가 방문 문제가 있으니까 진상 규명은 저희 5.18 규명하고 실제로 굉장히 다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는 이제 350명이 실종자인데 71명 저렇게 아까 2차인가 9살짜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죽으면 죽은 사람 세상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싣고 갔으니까. 싣고 갔으면 어디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처리됐을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하는데 진상규명위원회가 하지는 못했죠. 지금 제가 설정한 시간보다 5분이 지나 있습니다. 지금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것만 있잖아. 아까 이야기했던 소년이었나. 이제 광주 동신고등학교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학생 의거탑이 있습니다. 동지에 학생 문화의 마을 옆에 제가 광주 동신고등학교에서도 저희가 광주 상업고등학교 보면 문제학이라고 있어요. 문제학. 안정필이 문제학이랑 죽었어요. 동일실험고등학교에는 이제 저기가 있죠. 여기 300명 인간이 학생 의거탑에 뒤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문제학이 안정필이가 그 소년이었다. 특히 이제 문제학이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했죠. 둘이 똑같이 이제 이 문제학이 안정필이는 동성 중학교를 3학년 때 같이 다녔었어요. 중학교를. 이제 코올리기들이 광주 상고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1학년이에요. 1학년. 이게 저희가 5월이면요. 그 당시에는 중학생이라고 봐요. 사실. 정말 어린애들이에요. 액대가 좀 더 사진을 보면
애들이 둘이가 같이 죽었어요. 같은 장소에서. 뒤하고 이제 여기 성규도 이제 그때 죽었는데 이 성규는 여기서 죽은 거 아니고 거쳐서 죽은 거 아니고요. 마음이 바빠가지고 여기 지금 종필이하고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안종필입니다. 안종필이 여기 지금 여기 도청 뒤에가 지금 경찰국이 있거든요. 경찰국 건물의 2층에 복도에 있어요. 이걸 로먼스프라는 아까 월스트리트 기자가 이게 다 경고를 받았어요. 절대 나오지 마라 총선 날에. 4시에 진압을 시작했는데 거기 옆에 모텔 같은 데 있는 집에 옛날 여관 같은 데 있었는데 그냥 창문 같은 거 열어서 그걸 보려고 해도 총으로 쏴버리기 때문에 못했대요. 그래서 7시 처음으로 들어온다 도청이 로먼서프가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사진 막 찍은 거야. 아무 데서나 시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 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내가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알고 싶다고요. 나는 이게 4.3 환경에 그 많은 진짜 실종되고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만했어요. 뼈라도 참고 싶다.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 교도소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 사상고 5.18을 보면 이 자료들이 사진 자료들이 산업의 시대적인 사회도 있지만 그 5.18 같은 경우에는 외신 기자들이 많이 사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업들은 그런 게 없어요. 카메라가 없었죠. 근데 이제 올해 12월 3일에는 모든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촬영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버리니까 아마 그런 게 크게 영향이 있어요. 사상도 사진이 많지는 않죠. 그렇게 사상 때도 이게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무서워서 너무 좀 다 찍고 있는데 여기 한국 애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죽었어요. 복도에서. 이게 이제 좀 더 저긴데 헬기 내려오면서 옥상 경찰국 옥상을 내려와가지고 훑으면서 내려옵니다. 진압 방법입니다. 저희들 밑에서 어까지 자기들 죽을까봐 위에 옥상을 싹 정리하고 층을 내려오면서 싹 터뜨립니다. 3층, 2층 내려오면서 갈겨버립니다. 갈겨버리는 건 복도에 있다가 죽은 거죠. 여기 이제 끌고 내려오는 건데 판넬 같은 데다가 실어가지고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야. 굉장히 어리게 보이잖아요, 진짜. 중학교 소년이 온다 이 주인공이 그런데 그게 저는 이제 이 소년이 온다에 그 도청에서 총 17명이 죽었는데 그 다음 3명이 죽었어요. 박성룡이랑 따로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회의실 안에서 죽은 거고 제약이라는 경찰에서 죽었는데 그 다음 3명이 죽은 이게 문제가 이제 친구 소수랑 똑같습니다. 친구가 죽어가지고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주려고 마지막까지 남으면서 도청에서 죽게 되죠. 문제는 이게 이제 어머님이 이제 26일 날 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어떻게 친구를 놔두고 갈 수가 있느냐. 친구 시신이라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런 마음들은 저도 똑같았을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 7일날 저희가 이제 장례식 신인정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나온 이후도 한 결혼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장례식을 해야 누구 하냐. 재앙이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살려서 이렇게 이 광주 민중항쟁을 보고 있으면서 지금 쓴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저희가 리얼하면서도 아주 문학적인 시적인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읽으면 광주 민중항쟁을 다 알게 되는 그런. 우리가 소설 쓰면 뭐 누가 어디서 숨어가지고 총을 쏘고 막 비디오가고 막 맞고 죽고 막 이런 이야기를 쓰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잖아요. 안 쓰면서도 모든 광주 민중항쟁이다. 그 이후에 노동운동하고 이런 그 사람들을 2010년까지 추적을 해서 보여주잖아요. 연결해서 마지막까지 대단한 작가분이죠. 작별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 눈 속에 진짜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진짜 울림이 있는. 저는 사실은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도 이 사람은 정말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가다. 이 사람은 우리가 뭐 지금 2000몇 년이지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소설가가 없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소설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는지.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학교에서 소년연가 전시회를 올렸는데 거기 보면 진짜 사실이 근거해서 그냥 광주 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부처님 다시 분수대로 풀어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슬픈데 어떻게 저렇게 당신들은 축제같이 분수대에 물을 뿜느냐 다시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광주도청에 전화를 해서 그 한 녹음과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고 소설이 옮길 거예요. 작가가 그냥 이렇게 900페이지 되는 총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86년도인가 90년도인가 썼던 집대성한 책을 다 이렇게 갖다잖아요. 수백 명, 600명이나 나오는 질문들을 정말 얼마나 조그만 것이가 다 이렇게 그 사실이 거기서 시적인 표현을 해서 이렇게 문학을 쓴다는데 근데 이제 정필이나 제약기를 보면 제가 이제 뒷문에서 뒷담 쪽에서 질문하는데 그 주어서 갔는데 내가 그래도 선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 애들이 죽었구나. 항상 죄책감, 미안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 같이 제약이 어머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합니다. 자주 TV에 나옵니다. 예, 만났죠. 네, 그때도 만나고. 그래서 뭐 원래대로 오면은 좀 한 달 정도 그냥 빨리 탄핵이 됐으면 취임을 해가지고 감기에 내려갔을 건데 그렇게 안 됐죠. 6월 3일 날이라 그때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 동백꽃을 이렇게 다 심어놓은 것도 이게 마지막 문장입니다. 소년인데 엄마 저기 밝은 데는 꽃도 많이 폈는데 왜 캄캄한 데로 가 저쪽으로 가 꽃핀 쪽으로. 이게 이제 과거를 보면 우리 동백꽃 4.3 황제하고 연결되고 60황제하고 연결되고 현재 12.3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들을 향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던 그런 역사에 대한 그쪽 방향으로 엄마 가자. 이걸 이제 소설에서 이제 우리 재혁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한 내용을 끝에 끝 문장이 가장 끝 문장이 그래서 이제 재혁이 이름 역사의 큰 줄기에서 역할을 하고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해서 동백꽃을 같이 실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산타나는
이런 역사를 정확하게 단지를 보는 정말 높아보라 그 세력 대여 7명인가 먼저 군사법정에 섰는데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때리고 17년 때리고 17년 살렸으면 감히 엄두를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엄두를 보는 거예요. 살려주니까 2000명 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을 짝꿍이라고 보일까요? 이거를 정말 단지를 묻어본 역사가 참 아쉽죠. 저는 이제 그 현기영 선생님들 그 4월에 망하게 된다고 얘기해서도 기억,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냥 아픈 마음으로 치유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나가서 희망을 찾고 평화를 찾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해 보시더라고요. 기억에 대한 거 잊지 말자. 제가 이제 안산인사가 이게 지금 세월호를 일본이거든요. 이게 안산에 세월호가 타고 제주도다가 이제 평평강도 맞은편에 있는 그성 평풍도가 지나다가 이제 250은 학생만 250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희 딸도 그 97년생들이에요. 저희 딸도 97년생이고 우리 집 옆에 있고 그래서 이런 역사 4.3이고 6월 항제이고 잊지 말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마지막 문구로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가 끝났고 정리해가지고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서쪽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른쪽이 왼쪽인가? 하여튼 저쪽 서쪽에 가면 거기 식당 있어요.